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주말 휴일에 정말 굵직한 뉴스가 전파와 지면 온라인을 도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은 주말과 휴일 논술고사를 치렀는데요. 수험생들에겐 입시 전쟁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입시전략연구소의 김용근 소장과 함께 남은 시간 활용법 알아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는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관련 소식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더라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거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 상판을 철거하고 보행공원을 만드는 사업 추진해왔는데요. 경찰이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이 사업 심사를 보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이 서울역 고가가 많이 낡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노선 변경도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겁니다. 자,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는 FR 데이비스의 워드스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지난 토요일과 또 어제 올해 수능시험 후 첫 논술고사가 시행됐습니다. 논술 일정은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22일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수험생들 남은 시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입시전략연구소의 김용근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수능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네. 속았다 이런 반응들 많았어요. 자, 이번 6월과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런 반응들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9월 모평처럼 쉬운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교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겠다고 평가원은 강조를 했지만, 예. 사실상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에서 많으면 네다섯 문제 정도를 이제 새로 삽입을 했는데, 예. 이것이 상위권의 점수대를 낮추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중상위권대와 중위권에서는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어를 빼놓고서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특히 보통 3, 4등급 때 점수 하락폭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좀 많이 바뀌었겠네요. 예년에 비해서요. 네, 1등급을 기준 잡는다면은 수학 비용, 자연계 수학 비용이 100점에서 96점으로 이제 떨어지고 나머지들 과목들도 대개 94에서 96점 정도가 1등급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어렵게 나왔던 국어 비용, 요거만 이제 91에서 94점은 올랐지만 그건 역시 이제 어려운 수준이어서 보통 상위 1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최상위권 그룹에서도 예. 인문자연 각각 한 5점에서 10점 정도가 이제 하락이 됐고 2등급만 하더라도 인문계가 한 10점, 자연계가 한 13에서 14점 정도 하락하고 3, 4, 5등급에 3, 4등급에 이제 중위권대 점수 하락폭이 아주 큰데 거기는 보통 한 20에서 25점 정도가 내려갑니다. 원점수상.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은 시간에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일단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가능하겠죠.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아마 가채점이겠죠. 어떻습니까? 예. 가채점이 이제 작년 수능하고는 비교되기 어렵게끔 이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수험생들은 지금 이 나온 그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수시 쪽에 여러 논술이라든가 면접 또는 적성평가 시험 또는 면접 등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응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예.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에서는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정시를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채점 결과보다 실제 점수가 높거나 낮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일단은 지금 대부분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보다 이제 좀 낮은데 가채점 결과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기관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예. 실질적으로 과목당 한두 점 이상씩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현저하게 점수가 높게 예상이 된다 한다면은 지금 했던 수시를 이제 포기하고 정시를 가는 전략을 세우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이 다른 과목 간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서 이제 예. 수시냐 정시냐 이런 것을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 방송 우리 학부모들 아니면 우리 수험생들이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논술고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네네. 일요일까지 쭉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논술고사를 볼 때 이것만은 정말 핵심이다. 이걸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인문계 논술은 최근 들어서 그냥 자유로운 글쓰기가 아니고, 논술고사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정답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각 대학에서의 그 여러 가지 모의 논술이라든가 기출문제, 논술 안내 책자를 보고 또 자연계 논술은 철저하게 이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인데 대학에 따라서 뭐 수학, 과학을 전부 다 보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제 풀이 과정을 요구하고 정답을 묻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에 익숙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은 며칠간의 그 기간 동안에 논술을 집중적으로 그 지원 대학에 맞춰서 하는 것은 그다지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는 뭐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무엇보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 지문과 조건이 나오니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제시되어 있는 그 요구 조건을 함께 이제 충족시켜가면서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 정답 인정이 받습니다. 예, 지금 뭐 남은 기간 사이에 뭐 글쓰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좀 기출 문제 외에 다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과에 대한 자기 학력 수준도 필요하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독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논술문들을 쓰면서 이제 거기서 첨삭 지도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연상해가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자연계는 그 수학과 과학 쪽이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 물풀이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하고 훑어보는 게 필요한데 예, 대학마다 있는 간간이 특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수리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적인 그런 연산 능력이나 문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인문계는 네, 첨삭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수시 대비 또 정시에서도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서 아직 그 면접에 익숙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대학교 면접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뭔가요? 대학들의 면접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성 적성 면접,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이제 학생부의 전체적인 기록에 의한 추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묻는 이런 질문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교과와 관련돼 있는 심층 면접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긴장하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제대로 표현 못하는데 예. 확실하게 자신감을 표현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가지고 일관된 그런 의견을 이 면접관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학생들 입장에선 사실 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생에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뭐 그런 스펙이 엄청 화려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스펙들이 없어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쌓여졌던 그런 스펙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또는 그 서류들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차이는 아주 대단히 근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또 면접장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예. 문제제들을 이제 미리들 줘가지고 풀게 하는데 본인이 이제 제일 자신 있는 문항이 있을 때 특히 그 번호가 후번호로 돼 있을 때 막 1, 2, 3번이 있는데
1, 2번은 뭐 자기가 잘 알 수 있는데 2, 3번은 알 수 있는데 1번은 정말 모르겠다. 예. 이럴 때는 면접관한테 현장에서 본인이 제일 알고 있는 그런 문제부터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술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고 이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쪽 했을 때 그쪽 부분부터 좀 해도 되겠냐 하면은 면접관들이 되게 파악하거든요. 예. 파악하는데 면접장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면접관들이 자세입니다. 예. 학생들은 내가 탈락되기 위해서 이 시험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앞으로 네. 선생님이 될지도 모르는 교수들 앞에서 좀 시험을 본다. 어떤 그런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좀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입시 예전에 준비할 때는 뭐 수시 모집 1차 수시가 있고 2차 수시가 있어서 수능 점수가 뭐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은 사실 2차 수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수시는 6번을 이제 내는데 예. 한꺼번에 내가지고 한꺼번에 시험 치른다. 다만 이제 그 수시가 그동안에 이제 수능 시험 치르기 전에 있었던 그 가서 전형에 응시했던 수시가 있었고 예. 또 대부분은 이제 수능 시험 치르고 난 이 수시 지금 현재 수험생들이 치르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 보는데 예. 학생들은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치렀으니까 이제 수능 이후에 수시에 가서 이제 뭐 면접을 치른다든가 논술을 치른다든가 이런 수시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수능 점수가 수시에도 그래도 중요하죠. 수능에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가 맞추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죠, 수능은. 예. 그리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가채점 어떤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예. 본인이 그 선상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든가 또는 그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시를 이게 더 나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잠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 정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상위권층에서도 이제 점수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원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표준 점수 크게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위권층에서 소위 소신 지원이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예. 이쪽에 있는 대학 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예. 또 그것을 우려한 아이들이 전부 이제 학생들이 밑으로다가 이제 하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중상위권층이나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무튼 예년보다 더 치열한 경쟁 치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수시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시는 어떻게 남은 시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정시에서는 그 나온 성적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도전하게 되는데 예. 정시 이제 세 번을 도전하는데 같은 동점이라 하더라도 예. 또 지금 현재 같은 원점수라 하더라도 과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과목 표준 점수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과목을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고 내가 못했느냐 이런 등도 따져가지고 예. 자기가 잘한 과목이 가산점이 주어지고 대학에서 배점이 크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소속된 계열 내에서 중요한 과목이라면은 자기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따져서 내가 저 친구보다 점수가 지금 예상 합격선보다 원점수상에서는 내가 좀 부족된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과목이 이제 표준 점수로서 높게 나타나는 과목.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정리해 주시죠. 서울에 예. 있는 이제 중심권 대학들을 가지 못했을 때 예. 이제 자체 이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 고려대, 연세대학 등 5개 대학, 즉 소위 분교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예. 분교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낮은 합격선이죠. 지원해도 대학 1학년 때 자기 학과에서 몇 등 안에만 들게 되면은 예. 본교를 능히 간단한 면접 시험 치러가지고 본교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군요. 예, 중앙대, 경희대, 외대, 단국대 같은 경우는 본교와 분교를 이미 통합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분교를 지원을 해도 거기는 아예 그냥 1학년 입학하는 그 순간에 본교 졸업장을 획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예. 입시전략연구소 김영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서울 운행하는 고속버스 기사 오기호식입니다. 제가 응원하고 싶은 사람은요, 아들입니다. 올해 수능 맞고 학교 간 친구가 있고요. 하나는 내일 모레 군대 입대를 하거든요. 그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큰아들 병아야, 항상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인데 올해 입시 시험 잘 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둘째 병원이 내일 모레 입대하잖아.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네, 고속버스 운전자 오교식님께서 아드님께 힘내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약간 변화를 줬어요. 배경음악도 멋지게 바꿨고요. 무엇보다 저희 방송을 정말 많이 들어주시는 헤비 유저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인데요.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운전기사분들,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까지 이분들의 손과 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힘내라 대한민국 시간에 대한민국 운전기사님들의 믿음직한 목소리, 응원의 한마디를 적극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기사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물론 우리 수도권 애청자 다른 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드립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도 드립니다. 푸짐하죠? 자, 피터 세트라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글로리 오브 러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인.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운전기사분들은 더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저희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입니다. 경기도부터 살펴볼 텐데요. 2007년 G푸드쇼로 시작된 경기도 농업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의미를 좀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최영근 대표와 함께 G푸드 비엔날레 이 행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최형근입니다. 예, 대표님 그 G푸드 비엔날레 어떤 행사인가요? 네, 한마디로 경기도의 농산물, 위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경기도에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이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 농식품을 그중에서 우수한 것만 골라서 총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농산물 박람회군요, 그러니까. 네. 자, 비엔날레라 하면은 이게 경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박람회잖아요. 네, 비엔날레로 그렇습니다. 치면은. 이것도 경년인가요? 예.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벌써 6회째가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금년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예.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렇군요.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 자, G푸드, 정확하게 G푸드가 뭔가요? G푸드는 한마디로 G마크를 받은 또는 G마크를 부착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예. 여기서 G마크라는 것은 일반 주부라든가 소비자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푸른색 바탕에 G자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경기도의사 인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서 G라는 것은 영어에서 경기라든가 또는 우수하다는 굿이라든가 또는 도지사의 가번호 또는 보증한다는 개런티드의 G자를 축약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농산물 통합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2000년에 나왔습니다.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네. 트리플 G네요, 완전히. 경기, 그렇습니다. 도지사, 보증 이렇게 다 합쳐진 G푸드. 네.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많이 안다고 했는데 저는 아내가 지어주는 밥만 잘 먹었지 잘 몰랐네요. 반성합니다. 자, G푸드. 예,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아주 그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G푸드 비엔날레 성과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가 2007년도에 그 농산물 종합 박람회를 할 때는 국내 최초였습니다. 물론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농업 국가는 벌써 그 농산물 종합 박람회 역사가 50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G푸드 비엔날레 성과를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농업하면 그 사양 산업이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농업 분야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되고요. 그것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 즉 농업과 식품을 결합을 하면은 GDP의 15%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요즘 먹방이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농업과 식품을 연계를 해갖고 농업도 이것이 사양 산업이 아니고 성장 산업이 될 수 있고 고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얘기하는 창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둘째로는 우리가 매번 그 행사 때마다 판매액이 한 30 내지 5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위 내수를 좀 올렸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예. 수출도 보통 매 행사마다 한 30억 정도 계약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면 경기도 하면 농업의 위상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실제로 경기도의 축산물의 생산량은 전국 1위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과수, 화해 이런 것도 전국 1위에 가깝고요. 경기미 아마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고 좋아하시는데요. 예. 경기미 하면은 임금님이 드시는 쌀 이천쌀. 이런 종 그렇습니다. 경기미의 위상도 전국 1위인데 이렇게 경기도의 농업의 비중이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중을 낮게 보는데요. 그 위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렸다.
이렇게도 저희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가치 창출, 수익도 만드는 수익 창출, 네. 창조 농업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G푸드 비엔날레 가면 어떤 것들 구경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종합 박람회이기 때문에요. 예. 종합 박람회는 흔히 이제 그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은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중국 진출 전략 포럼,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 급식 레시피 오디션, 스쿨팜 포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중국 시장을 이번 한중 FTA를 맞이해서 예.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중국 시장 진출 전략 포럼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외 학교 급식에 대해서 다른 학교 급식 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러면 친환경 학교 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농업을 가지고는 6차 산업화하는 또는 전략 산업화하는 거에 관심 갖는 분이 많은데요. 예. 요거는 6차 산업 전략 포럼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스쿨 에코팜이라 해서 학교 농장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스쿨 에코팜 포럼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질 좋고 우수한 상품을 좀 싸게 구입하는 데 관심이 많을 텐데요. 농산물 블랙 프라이데이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아마 이번 최초로 하는데요. 예. 한우 사골이라든가 꼬리뼈, 삼겹살 이런 거 한 50%까지 싸게 살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한우 등심, 안심 이런 거는 한 30%까지 싸게 판매를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최영근 대표와 함께 네. 참 G푸드 비엔날레 참 가보고 싶은 이 비엔날레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모두가 중국어를 하는 그날까지 중국어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오늘 13년째 중국어를 쉽게 가르쳐주고 계신 대한민국 중국어 대표 강사를 모셨습니다. 문정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YTN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인데요. 굉장히 설레이면서 또 기쁜 마음도 들고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저는 중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왕초보일수록 좋습니다. 백지 상태일수록 이 중국어를 쏙쏙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믿고 오늘 첫 번째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네. 친구 사이에 안부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가 보통 니하오마라고 해요. 니하오마. 네, 한 번 더. 니하오마. 니하오마. 네. 이 니하오마라는 표현 외에도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아주 세련된 표현이 있는데요. 잘 지내니? 라는 표현으로 꾸어더하오마. 꾸어더하오마. 한 번 더. 꾸어더하오마. 꾸어더하오마. 하나 더. 꾸어더怎么样. 过得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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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你好吗?你好吗?过得好吗?过得好吗?过得怎么样?过得怎么样? 아우, 非常好. 정말 잘하셨어요. 괜찮은 건가요? 네, 잘하셨고요. 잘 지내니?라는 이 인사 자체는 중국어로 니하오마인데 우리가 보통 인사 나눌 때는 니하오라고만 하면 돼요. 아, 니하오. 그렇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니하오마. 네. 그리고 过得好吗? 네. 过得怎么样? 배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 함께 중국어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업돼서 여러분과 함께 좀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봤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이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중국어 대표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아주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국어의 달인이 어느 틈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 알고 계시죠? 3286번님, 몇 년째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있는 양희상 씨,
2015년 지나가기 전에 다이어트 성공해서 연애에 꼴이 나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다이어트. 저 같은 또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도 끝없는 숙명이자 고민입니다. 같이 살 빼자고요. 양희상 씨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로라 브레니건의 노래입니다. 글로리아.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천시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죠. 언제나 가장 굳은 사건 사고 현장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우철이 기자 나오시죠? 네, 우철입니다. 예, 먼저 재개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10종 2구역이네요. 개발이 본격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인천 부평구 10정 2구역의 개발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곳에 노후 불량 주택가를 허무는 대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대거 들어설 예정인데요. 예. 이를 위해 부평구청장이 사업 시행자를 그리고 새로 설립되는 부동산 펀드가 사업자를 맡게 됩니다. 펀드에는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 등 민간 투자자들만 참여하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 소유자 등의 몫인 특별분양군 1,560세대와 공공임대 500세대를 제외한 3,070세대를 사업자에게 매각합니다. 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3,000채가 공급되는 건데요. 인천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뉴스테이 공급 등을 마무리한 뒤에 2017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주택시장이 꿈틀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다음은 네. 중학교 무상급식 소식입니다.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사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인천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95억 원을 반영한 2조 9천여억 원의 내년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급식비의 나머지 절반은 시와 10개 구군이 내년도 예산에서 분담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가 지난해에도 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자치구 이름을 좀 바꾸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시가 현재 자치구 이름을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구역 통폐합 등의 이유 외에 자치구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상은 인천시의 10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와 동구 그리고 남구와 서구 등 방위 개념의 이름을 사용하는 5개구인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방위 개념의 구 이름이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고 또 시의 확장에 따라서 구 이름이 실제 방위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구 이름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개명 잘해야지 이번에 서울시의 그 슬로건 아이서울유처럼 또 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 소식도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송도 국제도시에서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열리는 곳은요. 20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구직자도 2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YTN 우철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인.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는데요. 혹시 주 4일 근무 체제로 바뀐다면 이 월요병이 조금 나아질까 궁금합니다. 제이슨 무라지의 미스터 큐리어시티 준비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3세기의 설인 가치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수도권에도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